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전업주부인 저의 하루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리고 구김 하나 없이 다려진 셔츠와 양복을 준비해 현관문 앞에 놓아두죠. 남편이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그 짧은 순간, 제게는 잠시의 숨 돌릴 틈도 주어지지 않아요. 곧바로 다음 전장으로 향해야 하거든요. 바로 아이와의 전쟁이죠. 아직 잠에 취해 칭얼거리는 아이를 부드럽게 깨워시키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히고 억지로 아침을 몇 숟갈 떠먹인 뒤에야 비로소 어린이집 등원 준비가 끝납니다.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아이를 노란색 어린이집채 태워보내고 멀어지는 차를 보며 손을 흔드는 그 순간까지가 저의 오전 임무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작은 손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면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이가 남기고 간 흔적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거실과 주방을 정리하는 것으로 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죠. 설거지, 빨래, 청소기 돌리기, 온갖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시계는 어느덧 전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일상이 다시 반복되지만 이 고요한 몇 시간의 휴식이야말로 팍팍한 제 삶의 유일한 낙이자 구원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반짝이는 커리어 우먼을 꿈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을 건네는 상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나긴 경력 단절의 터널에 들어선 뒤에는 더 이상 저를 찾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휴식 시간은 주로 사색에 잠겨 지나간 꿈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채워지곤 했죠. 씁쓸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기 위해 집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옆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한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옆집 남자였죠. 준수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능력이라는 신조를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온 저에게 아침 대낮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한심해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처럼 무뚝뚝하고 표현은 서툴러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가장이 최고 아닌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새삼 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원시킬 때마다 옆집 남자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칠 때 흐르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저처럼 전업주부시냐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 저의 얄팍한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대단한 IT 대기업의 팀장이었고 회사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물 같다고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남자라고 하니 방금 전까지 한심하게 보였던 그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편안한 트레이닝복마저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능력자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저는 제가 무심코 가졌던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의 문이 그 순간 활짝 열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등하교시키며 마주치는 짧은 시간 동안 옆집 남자와 매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쾌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고 제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나눌 수 없었던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해 제가 잊고 지냈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한 나머지 하루는 아이들을 각자의 집에 들여보내고 나서도 복도에 서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10분이 넘게 서성이다 서로 아쉬워하며 집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초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올 때면 제 아랫도리가 저도 모르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욕정이 온몸을 휘감으며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 단순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아니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조차 몰랐던 진짜 욕망의 목소리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옆집 남자를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욕구를 해결하던 중에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와락 안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평소 비누를 만드는 소소한 취미가 있던 저는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선물한다는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미 제 안의 불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예쁜 비누 몇 개를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떨리는 손으로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편안한 차림의 그가 나타났습니다. 비누를 든 채 어색하게 서 있는 저를 본 그의 눈빛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부드럽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커다란 책상 위에는 전문 서적과 모니터가 놓여 있어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를 짐작하게 했죠. 저는 준비해온 비누를 건네며 그저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싶었다는 누가 들어도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비누를 받아들고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화는 편안하게 흘러갔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저 비누를 선물하고 싶었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제 얼굴은 분명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낮에 남편도 아이도 없는 빈집에 굳이 핑계를 만들어 찾아온 여자의 의도를 그가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제 서투른 변명을 듣고 피식 웃더니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자기가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장난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집안일 하느라 땀을 좀 흘린 것 같은데 선물로 가져오신 그 좋은 비누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입에서는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먼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라 욕실로 들어왔고 제 앞에서 망설임 없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탄탄했고 제 남편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누 거품 속에서
서로의 몸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씻겨주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타오르는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남자의 욕실에서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금지된 사실이 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 욕실에서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한번 선을 넘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운 것도 망설여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땅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떠나보낸 뒤 저는 그의 집으로 가거나 그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잠드는 안방 침대에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아내와 아이의 사진이 놓인 옆집 거실 소파에서도 서로의 몸을 섞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함께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집으로 뛰어 들어가기 바빴죠. 금지된 사랑이 주는 짜릿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오전에만 잠깐씩 나누는 사랑이 아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에 각자 잠깐 산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와 동네 근처 모텔로 향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그의 차가 격렬하게 흔들릴 만큼 사랑을 나눈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부부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제 남편은 옆집 아내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남편 몰래 옆집 남편을 향해 사랑과 욕망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눈빛을 읽고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순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제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사랑, 운명적인 로맨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 없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집 남편의 재택근무가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했고 각자의 가정이 있는 우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시름시름 앓는 병든 닭처럼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난 텅 빈 오전 시간만 되면 옆집 남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리움이 극에 달할 때면 저는 몰래 옆집으로 가 그 남자가 처음 저를 씻겨주었던 그 욕실에서 그의 채취를 상상하며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위험한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열병 같은 사랑을 끝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정에 집중하며 남편과 아이에게 더 잘해주면 이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 삶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가끔 집 앞에서 옆집 남편과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목례만 할 뿐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아쉬움과 원망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제 삶은 다시 예전의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을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평온한 일상.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위험한 로맨스는 내 인생의 짧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할 때쯤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전의 휴식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택배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택배 기사가 아닌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저를 거칠게 집 안으로 몰아붙이며 문을 닫고는 제 입술을 격렬하게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키스에 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욕정에 가득 차 단단해진 그의 몸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항은 짧았고 저는 결국 그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애써 잠재워 두었던 제 욕망도 거짓말처럼 다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그날의 욕실에서처럼 혹은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서로를 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몇 번이고 저를 안았고 제 안에 다시 한번 그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의 품에 안겨있던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회사에 간곡히 요청하고 사정을 해서 다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정리했는데 이제 겨우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제 머리와는 달리 제 몸은 이미 그의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잊고 몸이 이끄는 대로 옆집 남편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위험한 사랑의 끝이 어떨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도 저는 거의 매일 우리 집과 옆집을 오가며 그와의 위험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태로운 관계를 여전히 저만의 로맨스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끝이라는 건 없을지도 모르죠.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뿐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륜과 로맨스는 매일 같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판단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니까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저 깊은 밤의 어둠 속에 살며시 녹여보내세요. 그녀의 선택도, 그녀의 감정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들숨에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싣고 날숨에 마음의 평온을 채워 넣는 겁니다. 당신의 속눈썹이 고요히 내려앉고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포근한 이불의 감촉과 귓가를 스치는 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당신을 꿈의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걱정도 어떤 후회도 없을 테니 안심하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길 바라요.